자, 나는 사회초년생 때 왜 이걸 몰랐을까? 도대체 얼마를 날린 거지? 라고 제가 후회했던 게 하나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 해볼게요. 자, 자취하는 사회초년생들의 테크틀이 뭐죠? 월세로 살다가 목돈이 모이면 전세로 옮기고 그 다음엔 내 집 마련. 근데 보통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전세 갈 돈 모으는데 한참 걸려요. 물론 술 사 먹느라 조금 쓰기도 했고. 근데 이 월세를 엄청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월 20-30만 원도 돼요. 심지어 서울 도심 아파트에서. 자, 우리 예전에 케이크 잘랐었죠. 절반으로 자르면 분양과 임대가 나눠지고 얘들은 다시 절반으로 자르면 민간 분양, 공공 분양, 민간 임대, 공공 임대 이렇게 네 조각이 되는데 여기서 공공 임대만 안 했더라고요. 자, 사실 공공 임대도 세부적으로 구분하려면 이 케이크를 완전 묵사발로 만들어야 돼요. 자, LH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 사업이 이만큼입니다. 너무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주택만 볼 겁니다. 자, 이름부터 뭔가 되게 행복해 보이죠? 사실 몇 년 전에 형준이가 이미 다녀왔으니 안심하라고. 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일반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에 내 월세방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머릿속의 임대 아파트는 어떤 모습인가요? LH에서 아예 별도로 단지를 하나 만들잖아요. 근데 행복주택은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기왕 짓는 김에 거기에 임대도 포함시키는 개념이에요. 재개발에선 의무고 재건축에선 인센티브 선택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도심 새 아파트에서도 행복주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둔촌중앙청약 때 보면은 총 12,000가구 중에 조합원 6,100가구, 일반 분양 4,700가구. 그럼 나머지는 뭐지? 여기 보면 임대 1,000가구. 이런 임대분이 상당 부분 행복주택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둔촌에서 20-30만 원짜리 임대주택 엄청 나오는 건가요? 당연하죠. 요즘 구매가 당기죠. 자, 어디서 얼마나 나오나요? 서울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이렇게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매입형 행복주택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새 집을 지을 때 거기서 일정 물량을 SH가 삥 사들인 다음에 임대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죠. 자, 단지명 보니까 감이 오나요? 레미안 엘리니티, 포레카운티. 오, 레미안 이런 생각 들죠. 여기서 신규는 이번에 신축된 아파트에서 나오는 행복주택. 재공급은 기존의 아파트에 있던 행복주택이 다시 비계돼서 거기 들어갈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했을 가격도 볼게요. 오른쪽 맨 윗줄을 보면은 아까 용두동 레미안 엘리니티에 산다고 했을 때 보증금을 최대 1억 200만 원 내면 월세가 26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다면 깎아서 7,100만 원까지 냈을 때 월 36만 원. 와, 월세만 보면 엄청 싼데 그 보증금이 어딨어? 낚였네 하시겠지만 이것도 전세 대출이 가능해요. 물론 요즘 금리를 감안하면 사실상 월세에 1-20만 원 얻는다고 봐야겠죠. 근데 시내 고시원 월세도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자, 또 이게 유형이 엄청 많아요. 청년, 신혼, 고령자 막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어차피 결혼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혼부부는 다른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 유형만 살펴보죠. 자, 글자가 되게 빽빽하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청년이라 함은 만 19세에서 39세 또는 그 나이를 살짝 벗어났더라도 돈을 번 이력이 5년이 되거나 예술인이거나 이런 사회초년생들까지는 봐준다는 거죠. 다만 밑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혼인 중이 아닐 것, 그리고 도덕 기준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재산 당연히 따져보고 좋은 차도 타면 안 돼요. 아니 여기 살면서 막 BMW도 끌고 그러면 안 되지 솔직히. 아, 그리고 무주택 조건은 공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게 이 부분이죠.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먼저 요약하면 우선 공급 자격이 되는 분들은 무조건 우선 공급으로 넣어보세요. 왜냐면 여기서 보통 순위, 배점 다 비교해서 추첨을 가거든요. 근데 추첨해서 떨어지면 다시 일반 공급으로 경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반으로 넣는 것보다 기회가 더 있는 거죠. 어쨌든 우선 공급의 1순위는 해당 구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용두동 레미안이었으니까 동대문구에 사는 친구들만 우선 공급 1순위죠. 내가 동대문구는 아니지만 서울 살긴 살아. 그럼 2순위인데 사실 2순위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자, 대신 그 친구가 일반 공급에선 1순위예요. 아니 이 세계에서 내가 1등이라고? 근데 나뿐만 아니라 서울 안 살고 근처에 사는 친구들도 같이 1순위예요. 뭔가 나의 장점이 사라지죠. 그래서 아까 우선 공급 조건 되면 우선부터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2, 3순위는 다른 지역 친구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건데 사실 저기까지 기회가 가지도 않습니다. 자, 다시 보죠. 1, 2순위를 구분하는 건 너무 단순해요. 어디 사는지만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공급은 여기서 바로 추첨이에요. 사실상 거의 기도메타예요. 하지만 우선 공급은 중간에 배점제가 한번 들어갑니다. 자, 배점이 복잡하진 않아요. 일단 내가 서울에 3년 이상 살았다. 그럼 3점.
청약통장에 24개월 이상 넣었다. 그럼 3점. 이렇게 해서 총 6점 만점입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청약통장이 왜 중요한지 잘생긴 오빠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내가 동대문구에 살아서 우선 공급 1순위예요. 배점은 6점인데 이것도 동점자가 많다. 그러면 추첨으로 가는 거고, 만약 여기서 떨어졌어. 그러면 일반 공급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일반 공급 1순위는 뭐였죠? 서울 살거나 연접 지역 살거나. 그럼 당연히 동대문구 사는 나도 해당되죠. 그래서 다시 추첨으로 갑니다. 이게 행복주택의 당첨자 선정 과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결과를 보면 어때요? 예미한 엘리트 청년 우선공급 합격선은 6점이 너무 많아서 추첨으로 선정. 일반 공급도 2, 3순위 안 넘어가고 1순위에서 추첨. 사실상 기도메타죠. 왜냐면 경쟁이 이 정도거든요. 15가구 뽑는데 5,500명, 5가구에 2,000명 이렇게 지원해요. 근데 어차피 기도메타인 거 내가 우선공급 1순위에 배점 만점을 갖췄다? 그러면 약간의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경쟁률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만큼 밖에 다른 집에서 월세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자, 신축 아파트 한 번 맛보면 헤어날 수 없거든요. 자, 제가 사회초년생 때는 500에 40만 원짜리 옥탑방에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아파트가 더 싸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행복주택에 도전해 볼 겁니다. 여러분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궁금한 건 댓글 달지 말고 찾아보세요. 저도 헷갈려요.